자, 이제 요 이슈 가보시죠. 금태섭 지역구에 자객 추천을 했다가 지금 뭐 논란이 많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이거 조국 수호 앞장섰던 친구 아닙니까? 네. 친구. 금태섭 씨가 지금 의원이 이 강서갑이죠. 네. 거기에 이미 이제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맨 처음에 네. 느닷없이 이제 그 낙곰수의 그 김용민. 정봉주. 아, 정봉주 맞죠? 정봉주. 정봉주를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네. 본인이 나오려 했죠. 네, 그런데 이 정봉주가 계속해서 나온다 하다가 과거에 미투 사건.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정봉주 씨가 뭐 자격, 적격 논란을 벌이다가 물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남국 씨, 네. 이제 이자는 조국 수호 집회를 할 때 저 서초동에서 서초동, 네. 거기서 사회도 보고 네. 집회를 주도했던. 앞장섰죠. 예. 네. 그리고 조국 이른바 백서. 네, 만들었죠. 예, 백서 만드는데 위원을 들어왔던 사람이고,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금태섭 씨는 잘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은 소리 한 거죠.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처리했을 때도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네. 나중에 그 처리 하루 전에 조홍천과 금태섭을 이해찬이가 저녁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호소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찬성해달라. 그런데 김남국이 말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갑자기 금태섭. 네네. 금태섭이는 기권을 했습니다. 네. 기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문바들이 공격이 시작된 거죠. 네가 제대로 공천 받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원래 안철수 사람이 아니야. 글로 가라. 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구에 네. 자기가 금태섭을 떨어뜨리겠다라고 복장을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김남국이가 배지 다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면서 열렬히 응원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남국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좀 있어요. 네. 금태섭을 막고, 말하자면 이 금태섭을 찍어내기 위한 별도의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네. 이게 자객이다. 금태섭을 해치기 위한 자객 공천이다. 여기 나오니까 당 안팎에서 약간 합리적인 사람들이 야, 이러면 중도층에 또 빠져나간다. 네. 지금 뭐 진중권 등이 빠져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게 많고 중도층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제 이 김남국이를 집어넣으면 이거 완전히 조국 그 극성 팬들이 선거판까지 뛰어들어와서 그렇죠. 이미 공당에서 공천하거나 내정된 사람들을 바꾸치기 하는, 그래서 부담이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남국은 왜 뭐가 두렵냐 하면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 정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도 이른바 강성 문바들 중심으로 해서 후보까지 교체 가능하고 또 그 뒤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여론을 삼아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민주적인 의견 개진이 어렵고 또 문제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구나 이미 공천이 됐거나 내정된 사람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막강한 민주주의 체계나 이런 법치 그 프로세스를 마비시키는 기능을 한. 조폭 같아요. 조폭보다 더 하죠. 더해? 조폭도 어디가 있고요. 어디가 그 질서가 있어요. 그럼요. 조폭도 예. 나름대로. 그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질서는 당 대표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해찬과 거기에 이인영이 중심으로 된 뭐 원내 또는 대표가 만들어놓은 그 질서를 중간에 조국 바들이 문바들이 들어와서 이걸 부수려고 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굉장하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됐다. 이건 뭐 여러 차례에 민주당 내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신호들은 사실 조홍천 의원이 조금 냈고 지금 금태섭이 초선입니다만은 조금 냈지, 나머지 의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은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죠? 정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개별 기관들은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그렇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8명, 9명으로부터 보좌받는, 그래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그런 기관인데,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조폭기관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한 집단에 의해서 줄서기를 하는, 그래서 이미
민주주의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죽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가 없다. 더불어 조폭만 있다. 그렇죠. 더불어 조폭만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또는 문재인 또는 조국 몇몇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 이게 오늘 대한민국 체제 위기고 대한민국 전체 질서의 위기고 법치의 위기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체제를 한 30-40%가 지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입니다. 저 이런 상황에서 뭐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국가 체제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그 말하자면 탈북자 두 사람을 뭐 여러 가지 그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추앙해버린다든지 뭐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질서 뭐 그 패스트 트랙 등 해서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 수사기관 인사들을 지방으로 한직으로 내쫓거나 이래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이 조직이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려하고 있고 그런데 선거를 가까이 오고 있지만 이 정권은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한 뭐 말하자면 잘못된 것들을 선심성 공약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국민인데도 불행하게도 국민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뿡뿡님 감사하고요. 뿡뿡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넘어오니까 진보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얼굴이랑 진보 부장판사가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이게 현직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인데요. 이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참 대단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인데요. 이분입니다. 이분도 말하자면 저 진보 성향의 그 판사들 모임에 그래 들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문재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야 요구했어요. 야, 진보 부장판사인데 물러가라. 왜냐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그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그리고 물러가라. 이게 뭐 변호사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 이렇게 대통령직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재인이 3년 동안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내가 바라봤는데 지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계속해서 조국만 옹호하고 그러니까요. 사법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빛 운운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조국한테만 그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지 대한민국 법질서와 법치 그리고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정체성을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대통령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완전히 저 진보 좌파 거기 소속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한 이야기는 그 조국 한 개인에 묶여 있는 것은 스스로 너는 대통령이 아니고 조국의 팬 내지는 조국의 무슨 후견인만 된 것이지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경영하거나 책임질 위치에 있거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비정상적인 이 어떤 점조직에 구축돼 있다.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학생 운동을 했던 과거의 586 세대가 지금 곳곳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하는 사람, 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 진보 세력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도 용기가 있는데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맞아. 기권 정도 해버렸으니까 패스트 트랙에서 그런데 지금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금배지를 한번 더 달아보기 위한 아주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이다. 줄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판사도 많은데 이 진보 성향의 판사가 과감하게 문재인이 당신은 조국 후견인이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우리의 지도자로서는 아니다. 물러가라. 물러가. 이분 아주 박수 쳐드립시다. 그러니까 이분 성함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돼요. 김동진 판사. 김동진 여기 부장판사입니다. 우리 사진에
아이고 얼굴도 잘생기셨어. 네. 근데 이분이 추미애를 겨냥해서도 또 한마디 했네.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추미애는. 예, 추미애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추미애. 이 김동진 그 판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추미애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추미애는 저쪽 편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보면 말하자면 극우 성향의 인물 같아. 똥포를 하도 많이 차니까. 하도 많이 차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들을 네. 도와주는 엑스 뭐 우먼 완전히 그래서 추미애가 지나간 자리에는 네. 많은 문제와 뭐 파괴와 뭐 이런 어지러움이 먼지가 끼어 있는 이슈여서 지지자들이 제발 추미애가 안 오기를 이 장소에 추미애가 안 오기를 선거할 때 괜히 얼씬거리지 그렇지. 마라. 예, 이 예, 우리 예. 동네 지역구에.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가 잘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인사도 무리하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에 뭐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약 400, 500명이 몰려들어서 그럼요. 예. 대대적으로 윤석열을 환호하고 성렬아 니만 믿는데 이 프랭카드 딱 프랭카드 붙였어요. 붙이고 꽃을 갖다 주는 막 이런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니까 추미애가 움직이거나 추미애가 입을 열었다고 하면 저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세력에게 아주 무슨 먹칠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인사도 안 먹히고 하니까 이제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라. 그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과 지금 이 문 게이트 많지 않습니까? 뭐 유재수 그죠? 울산 선거 부정권 선거 부전 조국권 뭐 신라젠 뭐 많이 나와요. 네. 앞으로. 그리고 저기 뭐 고속버스 터미널권, 네. 시외버스 터미널권 등등 해서 이제 굉장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기소하려니까 반대쪽에 기소에 대해서 여기 수사한 쪽이 기소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하지 말고 기소는 따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기소하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수사한 자가 기소를 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무 과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수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수사한 것 중에 기소 안 하면 그게 나중에 뭐 기소하고 난 뒤에 저 정근을 가버리거나 인사 이동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 과잉 수사를 했다든지 할 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논리를.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검사 중에 그러면 여기 기소 수사를 한 측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할 경우에 생기는 우려. 니 어떻게 생각할래? 답을 못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수사를 시켜내는데 조국처럼 이건 100% 구속돼야 될 사안들이고 13명에 대해서 이번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사실 다 구속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나와야 돼요. 사표 쓰고 청와대에서. 본인이 기소된 데 가운데서도 지금 거기 최강욱 뭐 이광열 다 앉아가지고 비서관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우려가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보호해 주려고 뭐 하나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말도 되도 않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이런 지하에 수사한 사람이 내용을 잘 안다.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서류만 보고 어떻게 그걸 기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단서와 증거와 정언을 토대해 가지고 쭉 수사한 사람이 이거는 기소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판단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동안 쭉 치료를 해온 의사가 그 사람이 진단서를 써야지. 진단서도 쓰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그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치료하고 뭐 한 사람은 딴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말이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지금 이 김동 저 부장판사가 김동진 부장판사가 추미애가 하는 것도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얼마 전에는 민변 민변 측의 변호사가 지금 이 조국과 일당들이 하는 걸 보고 난 뒤에 옛날에 그 초원복집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남이가. 그거 발톱에 떼다. 그렇게 해요. 그만큼 여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진중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학자들 또 저기 보면은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 진보 인사들이죠. 다. 거기도 이 반대하고 비판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이 사실 진보도 아니에요. 이 세력들은 586 세대라는 거는 뭐냐면 진보란 이름으로
민주란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체제의 파괴 세력들입니다. 보십시오. 헌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사파 가져와 가지고 북한과 함께 가려고 하는 북한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과거 같으면 전부 다 국가보안법을 후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력들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래를 두고 있으니, 자, 조국도 보십시오. 옛날에 산호맹 사건으로 조국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소련 옛날에 사회주의 혁명 관련된 논문을 쓴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학생 운동 또는 진보 근무 세력이라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사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으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넘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다. 제가 어제 자유통일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당 대표와 거기 당직자 그리고 지지자들 해서 한 200명이 성주 사드 기지에 갔습니다. 갔더만요. 네, 갔는데 보니까 기가 차지 않아요. 곳곳에 평화의 땅 성주에서 사드 철거하라. 미군 철거하라. 이겁니다. 그래, 그 같이 간 탈북자, 우리 그 당직자 한 사람이 보고, 이건 북한에서 본 거 똑같다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라가 아니고, 미군 철거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 용어도 똑같다. 사용이 북한식으로구나. 그러니까, 야, 그 그럼 뭔가 한국에서는, 이게 그럼요. 있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곳곳에 지금 그 사드 철거, 미군 철거라고 붙여놓은 그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건 대한민국이 제가 온 거 아니라 북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주군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고 말씀을 한 걸 들어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시위꾼들이네. 네. 거기에는 불순분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네. 외부에 온 사람들이 지금도 천막을 쳐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경찰 여러 병력이 동원돼가지고 차단시켜놓고 이제 그 충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보고 그 입구까지 올라가서 미군 사령관을 만나게 해달라 뭐 요구도 하고 했는데 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대표께서 메시지만 전하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우파 단체가 만들었던 플랜카드는 다 철거해버리고 좌파 단체들 만드는 플랜카드만 설치해놨다. 자, 따라서 여기에 그 성주 경찰서장과 성주 군수를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핵심적으로는 거기에 밑에 좌파 단체들이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 미군들이 하루에도 우리가 간 번에도 4번인가 봤어요. 헬기로 물자를 실어 날아요. 육로로 못 지나가니까. 거기서 뭐 막고 있으니까.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러 온 미군들이 자기들이 쓸 물자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물자를 헬기를 통해서 큰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헬기에 붙여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현재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김정은 노래 부르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한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못하고 미국 본토에서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비행기라든지 헬기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거를 수송해가는 이런 나라가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아니 그 장비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은 지키내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인데 미국이 침공받았을 때 훈련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 미국 가서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체제가 위협하지 않다고. 지금은 전쟁 시대입니다. 체제 전쟁. 이미 우리 내부 안에는 많은 주사파 이 간첩 세력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이 판사도 김동진 판사도 즉시를 했는데 문화계, 예술계 곳곳에 이런 586 세력들이 또 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게 용어, 아주 북한식 용어. 그럼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저 북한식 용어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 체제가 주체 사상에 있는 거예요. 바뀌가고 변해가고 변해가는 정도가 아니죠.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력들.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은 제일 목표가 우리의 주적은 네. 김정은과 문재인이다. 이걸 내세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그래서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고 거기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 왜 우리 땅을 지키는데 우리 땅에 사드를 배치 못하느냐. 거기 갔던 200여 명들이 우리가 구호를 우리 집에 내가 사드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사드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데도 그걸 막는 방어 수단인 사드도 빨리 철거하라고. 이 성주가 평화의 땅이라고 그 플랜카드 붙인 거 보고 우리가 사드가 되자. 자유통일당이 사드가 되자. 또는 당원 모두가 사드가. 우리가 사드다. 우리가 야, 그거 사드다. 좋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너무나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서 해서 이제 저희는 국민들에게 좀 깨워드리고 잠자고 있는 국민이 많아요. 네. 깨워드린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를 무시하냐고 보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이게 위험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꽃으로 치러 다니시고 뭐 좋아하는 영화도 보시고 뭐 이런저런 주말 되면 드라마도 잘 나오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4월 15일은 이게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면 전쟁이 결판 나는 날이. 그럼요. 이 전쟁이 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금 저 좌파 세력들은 선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헌법만 바꿔버리면 그죠? 끝나는 거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이미 추미애나 뭐 이인영이나 이런 세력들이 토지 국유화 또는 얘기했죠. 그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이제 공공연하게 용인되는 부동산 허가제 뭐 이런 그럼요. 얘기도 나오고 또 부동산을 판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밝히라. 자, 이러한 나라가 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좋은 나라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그래서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잘 다니는 직장 한국방송공사에서 기자 생활을 33년 했는데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정년이 그러게요.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체절명이다. 안에서 싸워본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문재인이가 바뀌지 않고 문재인이가 내려오지 않고는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그 동조하는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민변 등등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사법, 군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과거처럼 빠지 달고 인사 말이나 하고 꽃이나 꽂고 다니고 테이프는 꽂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우는 사람. 전사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이라 부르지 않고 전사를 부르고 싶다. 당이라 부르지 않고 국민투쟁본부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 공간은 광화문 광장에 두고 싶다. 여의도가 아닌.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이 짧은 기간 안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알리고 또 호응해 주시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미래통합당 부정하거나 분열하지 않겠다. 분열하지 않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꼭 하겠습니다. 해주신다. 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파 정당이 필요하다. 가만히 이들 우파 정당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는다면 점점 좌클릭 왼쪽으로 간다. 이미 인적 구성을 보십시오. 그 안에. 공간이 구성도 그렇고 과거에 대통령 탄핵했던 세력들 대부분 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따리를 틀고 앉아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이 이름이 바뀌었죠. 바뀐 게 아니라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유와 한국이라는 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통합. 저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선거 전이라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또 여러분들이 불편해할까봐 어쨌든 이 당을 통해서 저희들 분명한 색깔, 분명한 노선, 분명한 목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후세대를 살리겠습니다.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배치달라고 저 배치달라 놓은 거 아닙니다. 관심 없어요. 우리 추천하는 사람들은 배지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이 그동안 보았던 까만 세단 차 타고 뒤에서 문 열어주면 내리고 인사만 하고 마이크 잡고 아닙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는 사람들.
그죠? 위에서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바닥에 앉아서 그분들을 지지해주는.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그죠? 청원이 필요하면 청원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 이거 예. 자, 성창경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 네네. 예. 많이 오십시오. 자유통일당에 그럼 많이들 지금 이제 뭐라고 입당도 하시고. 입당도 하시고. 예, 후보 신청도 하고. 신청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자, 잘 싸워주시길 예, 기대하면서요. 예. 하여튼 뭐 소기의 성과를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성창경 위원장이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